지난주에 내 MTB 자전거 그 타이어 속에 그 타누스 아머라고 하는 그 제품을 중간에 삽입을 했거든. 그 타누스 아머에 대한 생각을 또 한번 기록을 해보자고. 또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설치하고 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또 기억이 안 나니까. 이 봄에, 봄철에 라이딩을 할 때는 3월, 4월, 5월, 뭐 6월까지 한 4개월 동안은 전혀 펑크가 안 났거든. 근데 여름이 되면서 그 앞바퀴 쪽에 2번이나 펑크가 이렇게 발생을 했어. 이게 아마도 그 여름이 되니까 이게 풀이 자라니까 그 산속 그 길 바닥이 안 보이거든. 이게 풀이 이렇게 높게 자라니까 바닥이 안 보여. 그러니까 뭐 이쯤이 길겠지라고 하면서 감으로 그 풀숲을 이렇게 막 달려가는 거라 그 바닥에 뭐 아카시아 가시라든지 뭐 이런 밤가시 같은 그 작년 가을에 그 밤가시 같은 그런 가시 같은 것들이 바닥에 있어도 여름이 되니까 전혀 볼 수가 없더라고. 아마 그래서 펑크가 난 것 같아. 이 봄철에는 이게 바닥이 훤히 다 보이거든. 이 풀이 얼마 안 자라 있으니까. 그러니까 뭐 가시 같은 게 있으면 내가 피해서 갔는데 여름이 되니까 이거 풀이 자라니까 바닥이 안 보이니까 그런 가시들을 피할 수가 없어서 그걸 내가 앞바퀴가 그 가시들을 그냥 밟고 지나간 것 같아. 근데 2번 다 펑크가 큰 펑크가 아니고 실펑크였어, 실펑크. 그래서 라이딩을 한 당일에는 펑크가 났는지 알지를 못하고 그 라이딩이 끝난 거고, 이제 그 다음날 자전거를 보니까 자전거에 바람이 이게 빠져 있는 걸 보고 펑크가 났는갑다. 그렇게 인지를 한 거니까. 2번 다 큰 펑크가 아니고 실펑크가 난 거지. 가시를 밟은 것 같아 아마. 그래서 이 튜브리스로 작업을 할까 아니면 이 타누스 아머로 작업을 할까 좀 고민을 좀 했거든. 그래서 같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튜브리스는 좀 호불호가 갈리더라고. 뭐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튜브리스 작업이 귀찮고 또 관리하기가 되게 귀찮다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. 그래서 이 튜브리스를 작업을 하려면 어차피 샵을 가야 하니까 그냥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타누스 아머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타누스 아머를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. 근데 타누스 아머 주문할 때 그 튜브도 같이 주문을 해야 돼. 이게 현재 쓰고 있는 튜브보다 한 사이즈가 작은 튜브. 그러니까 그 튜브가 보면은 27.5인치에 그 두께가 2.4인치, 뭐 2.8인치 이런 튜브를 내가 쓰고 있었거든. 2.4인치에서 뭐 2.8인치. 근데 그것보다 더 두께가 더 얇은 2.0인치부터 2.4인치까지 이게 한 단계 낮은 튜브를 같이 주문을 했어. 왜 그러냐면 타이어 속에 이 타누스 아머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공간이 좀 좁아져.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는 튜브를 거기다 밀어 넣으려고 하면 좀 애를 먹거든. 그 안에도 공간이 부족한데 그 큰 튜브를 거기다 억지로 밀어 넣으면 막 튜브가 잘못하면 이렇게 엉킬 수가 있으니 꼬불꼬불 엉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사이즈가 작은 튜브를 같이 주문을 해야 돼. 하여간 그 내가 내 MTB에 그 안에 들어있는 튜브를 내가 교체를 해봤거든. 내가 그 튜브를 교체하는 시간이 보통 한 20분 정도 걸려. 20분이면 내가 교체를 해. 타이어의 비드를 빼고 그 다음에
튜브를 교체를 하고 다시 타이어 비드를 딱 집어넣는데 20분 정도면 그 작업을 내가 마무리할 수 있거든. 그래서 이 타누스 아머 작업을 하면서 뭐 타누스 아머 집어넣는 거니까 한 30분 정도면 할 수 있겠다,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. 근데 실제 내가 해보니까 웬걸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1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. 그러니까 앞바퀴 뒤바퀴를 같이 하니까 한 2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.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튜브만 교체할 때는 전혀 땀을 내가 흘리질 않았거든. 왜냐면 이 타이어에서 그 비드를 벗겨내고 그 비드를 집어넣는 건 요령만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. 이게 그 타이어에 있는 비드를 그 림에 넣을 때 딱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타이어 전체를 이렇게 손으로 눌러주면서, 이게 그 타이어 양쪽을 이렇게 손으로 눌러주면서 그 림의 그 중앙, 그 림의 중앙은 이게 움푹 파여 있거든. 움푹 파여 있어. 그래서 그 타이어의 비드를 그 림의 중앙으로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눌러주면 그 가운데로 그 비드가 모인다고. 그러면 그 비드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 여유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타이어 주걱을 넣어서 비드를 넣거나 비드를 빼면 되니까 그렇게 힘이 들어가지 않는 일이라고, 이게. 그러니까 땀을 흘릴 일이 없어. 한 20분 정도면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이니까. 또 나는 기존에 자전거를 쭉 타와서 뭐 이렇게 뭐 타이어 비드 넣고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. 왜냐면 그 원리를 내가 아니까. 근데 이 타누스 아머를 넣고 작업을 해보니까 이게 완전히 상황이 다르더라고. 그러니까 내가 마사지를 하면서 그 타이어의 비드를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 놓으면 그 타이어 속에 들어있는 타누스 아머가 자꾸 그 비드를 다시 바깥쪽으로 막 밀어내. 그러니까 내가 위쪽을 이렇게 모아 놓고 아래쪽을 이렇게 모으려고 하면 그 위쪽을 이놈의 타누스 아머가 자꾸 비드를 바깥으로 막 밀어내 버리더라고. 아주 환장하겠더라고, 환장해. 위쪽을 작업하면 아래쪽을 밀어버리고, 아래쪽을 아래쪽을 모아놓으면 위쪽을 막 밀어내버리고, 이게 비드가 바깥으로 밀어내져 있으면 그 주걱이 아예 들어가지도 않거든. 주걱을 넣어가지고 그 림 안으로 넣을 수가 없어. 그 작업하다가 사실은 내가 그 쓰고 있는 주걱 하나를 분질러 먹었어. 어거지로 밀어 넣으려고 하다가 그 타이어 주걱 하나를 내가 분질러 먹었거든, 이 작업하면서. 와, 진짜 이게 이 타누스 아머 작업이 이게 진짜 만만하지가 않더라고. 보니까 내 거 타이어가 27.5인치에 두께가 2.8인치짜리 큰 타이어거든. 그리고 그 타이어 재질이 되게 좀 딱딱해. 그 슈발베사 타이어인데, 그 슈발베샤 타이어 중에 그 무슨 펑크 방지 뭐 그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조금 좀 딱딱한 타이어인데, 이 타이어 안에다가 타누스 아머까지 집어넣고 작업을 하니까 엄청 고생했어, 엄청. 근데 이게 이 작업을 내가 혼자 했는데 만약에 두 사람이 작업을 하면 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아. 그러니까 내가 위쪽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아래쪽을 작업을 할 때 그 위쪽을 다른 사람이 딱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면 내가 아래쪽을 딱딱딱 작업하면서 가운데로 딱 모을 수만 있으면 금방 넣을 수 있을 것 같아. 보니까 두 사람이 작업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. 이거. 이게 혼자 하다 보니까 두 손으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엄지발가락으로 그 반대쪽을 이렇게 막 누르면서 생쇼를 하면서 자주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비드를 가운데로 모으려고 아주 생쇼를 해서 생쇼를 아주 고생해가지고 겨우 한 2시간 넘게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겨우 집어넣었어. 겨우.
하여간 이제 뭐 이렇게 일단은 집어 넣어놨으니까 앞으로 한 1년 동안은 저 타이어를 다시 뭐 이렇게 꺼낼 일은 없을 것 같아. 타이어 비드를 다시 뭐 뺄 일은 없을 것 같아. 왜냐면 타노스 아머가 보니까 굉장히 두껍더라고. 이 펑크가 거의 안 날 것 같아. 보니까. 이게 앞으로 한 1년 후에 이제 타이어가 닳아서 타이어를 교체하기 전까지는 다시 저 타이어 비드를 빼낼 일은 없을 것 같아. 그러니까 내년에 타이어 교체할 때는 이게 직접 할 생각은 하지 말자고. 이게 직접 할 일이 아니야, 이게. 이 2시간 넘게 이 생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. 아니, 샵에 가면 그 몇천 원, 공임으로 몇천 원이면 되거든. 뭐 앞뒤 하면 한 10,000원 정도 하려나? 그 10,000원 정도 해도 그게 훨씬 싸. 내가 2시간 동안 내 시간 또 땀 삐질삐질 흘린 그걸 생각하면 한 10,000원 정도 공임 주는 게 훨씬 싸게 맥히는 거야, 싸게 맥히는 거야. 그 샵에서 하는 그 사람들은 그런 거에 전문가니까 금방 넣고 금방 뺀다고. 근데 이 타노스 아머 작업을 여러 번 하면 좀 익숙해지고 좀 빨라질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여러 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. 왜냐면 한 번 타노스 아머를 장착하면 이게 펑크가 안 나거든. 거의 펑크가 안 나. 내가 봐도 안 날 것 같아. 굉장히 두꺼워. 그러니까 다시 그 타이어 비드를 뺄 일이 없는 거야. 1년에 한 번 이렇게 타이어 바꿀 때 다시 하는 거라 여러 번 할 수가 없거든, 이건. 그러니까 익숙해질 수가 없어. 여러 번 하면 익숙해질 수 있으나 여러 번 할 일이 없거든, 이건. 그냥 타이어 교체할 때 1년에 한 번 정도나 하는 작업이라 도무지 익숙해질 것 같지가 않아. 이 타노스 아머 작업은. 그래서 내년에 타이어 교체할 때는 절대 직접 하지 말자. 샵에 가서 하자, 샵에 가서. 한 돈 10,000원 정도 공임을 주는 게 훨씬 싸다. 그게 결론이야. 그리고 이렇게 그 타노스 아머를 교체를 하고 한 2번 정도 이게 타봤는데, 야, 이게 좀 확실히 좀 믿음이 가더라고. 그래서 예비 튜브도 안 가지고 다녀. 펑크 패치도 안 가지고 다녀. 그 다음에 타이어 레버, 그 주걱도 안 가지고 다녀. 그냥 휴대용 펌프만 가지고 다니거든. 이게 그 필요 없을 것 같아, 예비 튜브는. 그러니까 타노스 아머 때문에 약간 무게가 늘어났는데, 그 예비 튜브나 펑크 패치나 레버를 내가 안 가지고 다니니까 그냥 퉁 쳐지는 것 같아. 그 무게가 그 무게야. 타노스 아머를 설치했다고 자전거가 더 무거워지지는 않아. 왜냐면 자전거에 그 예비 튜브, 펑크 패치, 레버를 가방에다 매달고 다니거든. 근데 그걸 안 가지고, 그걸 이제 빼버리니까 그 타노스 아머 무게하고 서로 퉁이 쳐지는 거지. 이게 무게는 전혀 변화가 없어. 그리고 이게 산에서 이렇게 좀 한 2번 정도 타보니까 느낌이 뭐냐면 약간, 아주 조금 자전거가 좀 통통통 튀는 느낌이야. 전에 타노스 아머가 없을 때는 이 타이어가 바닥을 이렇게 좀 잡고 이게 딱딱 잡으면서 가는 느낌이라면 이 타노스 아머를 설치를 하니까 좀 그 타이어 깍두기가 바닥을 이렇게 움켜 잡는 그 느낌이 조금 약해진 것 같아. 뭔가 타이어가 좀 통통통 튀는 느낌. 꼭 바람을 나한테 딱 맞는 그 바람의 양, 그 PSI보다 약간 좀 많이 넣으면 좀 통통 튀거든. 딱 그 느낌이야. 약간 바람을 좀 내가 많이 넣은 느낌. 그러니까 전에 타노스 아머를 설치 안 할 때는 내가 30psi 정도를 집어넣었거든, 타이어에다. 근데 타노스 아머를 설치하고는 처음에는 25를 딱 집어넣고 타보니까 이 자전거가 막 통통통 튀더라고. 그래서
20을 넣어보니까 또 20은 조금 바람이 좀 적은 것 같아요. 왜냐면 힘이 들어. 그래서 22나 23, 20하고 25 사이 한 23 정도 지금 넣으니까 뭐 좀 마음에 들어. 그래서 23 psi를 지금 넣고 타거든. 근데 그래도 약간은 좀 튀는 느낌이야. 튀어. 좀 타이어가 좀 바닥을 딱 움켜쥐는 그 맛은 조금 사라진 것 같아. 근데 뭐 익숙해지면, 이것도 익숙해지면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. 이렇게 펑크 걱정 없이 이렇게 달릴 수 있으니까 뭐 감수해야지 뭐. 그리고 지금 가을 되면 그 밤송이, 이제 산에 가면 밤송이들이 온 산에 막 지천으로 막 굴러다닐 거거든. 이 가을에 펑크 걱정 없이 그냥 밤송이들을 마음 놓고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있는. 내가 밤송이를 억지로 밟는 게 아니고 이 풀 때문에 밤송이를 내가 볼 수가 없거든. 그러니까 이게 좀 펑크 걱정 없이 탈 수 있는 이걸 얻었으니까 약간 좀 타이어가 좀 통통 튀는 그건 감수해야지 뭐. 그게 세상 이치니까. 아, 그리고 이 타노스 아머는 설령 산에서 이 펑크가 난다고 하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내려올 수 있거든. 왜냐면 그 타노스 아머 자체가 그 림을 보호해 주거든. 그리고 타노스 아머가 끼어 있는 상태에서 펑크가 났다는 건 그건 실펑크야, 실펑크. 그러니까 바람을 그 휴대용 펌프로 바람을 적당하게 넣고 중간중간 넣으면서 그 날의 라이딩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야. 왜냐면 타노스 아머가 림을 이 바위에 쾅 하고 찍히더라도 중간에 타노스 아머가 림을 보호해 주니까. 그러니까 속도는 빨리 낼 수 없지만 천천히 늦은 속도로 그 날의 라이딩을 마칠 수 있다는 거야. 이 타노스 아머가 있으면. 이게 지금 타노스 아머 작업을 이게 처음으로 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생각, 그리고 한 2번 정도 산에서 이렇게 라이딩을 해보고 느낀 소감입니다. 이상